자, 2단원 위치관계와 평행선에 관한 얘기. 일단은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위치라는 말, 관계라는 말 다 알고 있죠. 관계라는 거는 나와 너의 관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쌤이랑 나은이랑 관계 어떻게 돼? 뭐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어른과 아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고, 위치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치가 어느 정도 관계에 있는지, 그러면은 쌤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쌤이 뒤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은이가 쌤의 뒤에 있다 이렇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위치관계. 우리 1단원에서 뭘 배웠어? 1단원에서 도형의 기본 요소 뭐야? 점, 선, 면에 대해서 배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점, 선, 면에 대한 애들이 어떤 위치관계를 갖고 있는지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선 중에서는 이제 직선만 볼 거야. 곡선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생각하죠. 자, 그러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점이 직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상황이랑, 그리고 두 번째, 점이 직선에 포함되는 상황이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점이 직선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 점이 직선에 포함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점이 직선에 포함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 요 말 알아둬야 돼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란 얘기는, 자, 직선보다 점이 위에 있다, 이 엄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엄 느낌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점이 직선에 포함되는 경우를 점이 직선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말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아, 직선 위에 점이 밟고 있다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경우는 뭐가 될까? 점이 직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가 되겠죠. 됐어요? 요게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러면 두 번째, 점과 면의 위치 관계. 면, 평면이 되겠지? 평면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점과 면의 위치 관계도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점이 여기에 있고 면이 요거 뭐야? 점이 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번째, 점이 면에 포함되는 경우. 이런 면이 있을 때 점이 면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뭐라 그래? 점이 평면에 포함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면 돼? 점이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됐어?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이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든지, 혹은 점이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세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알아둬야 돼. 일단은 직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을 봤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어디서 보냐가 중요한데,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볼 건데, 하나는 뭘 볼 거냐면은 평면 상태예요. 그럼 평면 상태라는 거는 이런 면 상태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하나씩 설명하면서 보여줄게요.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두 개의 직선은 두 개의 직선 위치 관계. 이렇게 해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은 뭐야? 요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직선이.
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요런 상황 가능. 됐어요? 자, 그냥 받아 적고만 있으면 안 돼. 내용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정리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상황은 뭐 알고 있어? 두 직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겹치는 거. 이렇게. 자, 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요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나요?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완전 겹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을까? 평행하다가 있겠죠. 그리고 평행하다는 말 우리 초등과정에서도 배웠죠. 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끝까지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 상태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얘와 얘가 평행하다. 이렇게 쓰면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 상태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직선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되는 상황이 있고, 두 직선이 평행한 상황, 평행, 이렇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이번에는 공간에서 볼 거예요.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볼게. 첫 번째, 마찬가지, 평면에서랑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고,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일치한다가 있고,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행한다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 근데 네 번째,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냐면은, 꼬인위치라는 게 있어. 꼬인위치. 꼬이다라는 뜻 알고 있죠? 막 이렇게 꼬인 거. 그러면 요 꼬인위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평행은 아닌데, 만나지는 않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 뭐, 요런 식인 거예요. 좀, 요렇게 보여줄게요. 평면에서, 자, 두 직선을 보는 거야. 직선이 하나가 요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요런 식으로 있는데, 직선 다른 하나가 요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공간이다 보니까는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가 만들어지지 않아. 근데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얘가 꼬인 위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꼬인 위치의 정의는 이래. 두 가지가 성립해야 돼. 첫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안 만나야 돼. 꼬인 위치니까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근데 안 만나는 애 중에서 평행하지 않은 애들. 평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행하면은 여기 직선이 어차피 안 만나잖아. 근데 평행이 아닌데도 안 만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꼬인 위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여기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여기 봐봐. 자, 평면에서 한 점과 만나는 경우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평면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죠. 근데 공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조금 달라.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공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해돼?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 평면에서는 요렇게 만난다만 가능하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가. 근데 요렇게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간에서는. 됐어? 일치도 마찬가지.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뭐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일치죠. 그죠? 근데 공간에서의 일치는 이렇게 앞뒤로도 일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일치도 가능. 차이점 구분돼요? 이렇게? 마찬가지. 평면에서의 평행하다는 얘가 이렇게 하면은 평행. 맞아? 평행. 이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얘 평행이지. 평행. 이렇게 가능해. 근데 공간에서의 평행하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평행. 이해돼? 이렇게 직선이 다 평행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직선에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다, 일치하다, 평행하다가 있는데, 얘네들이 평면이냐 공간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차이 구별돼? 그러면서, 평면에서는 없지만, 공간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어? 꼬인 위치. 평행하지 않지만 만나지 않는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런 관계.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요번에는 다섯 번째, 빨리 집중.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뭐 재미없을 수 있지만 얘네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문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됐나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직선과 면의 위치 관계. 오케이? 당연히 이제부터는 공간이에요. 면이 들어가면 공간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직선과 면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봐요. 어떤 하나의 면이 있고 하나의 직선이 있어.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뚫는 거. 그게 뭐야? 이렇게 면이 있다면은, 자, 쌤이 면 개념 얘기했죠? 요만한 종이 쪼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연장되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를 관통하게 만드는 요런 선 만들 수 있겠죠. 됐어? 요거를 뭐라고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죠? 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얘랑 같은 상황이에요. 면이 있는데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뚫고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수직이래.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상황도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요때는 어때? 직선과 면이 수직이다.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얘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고 얘 직선의 이름을 P라고 한다면은 기호를 쓸 수 있어야겠지. 어떻게 쓰면 돼? L과 P는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과 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랑 또 뭐가 있을까요? 직선과 면이.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면이랑 직선의 관계. 한 점에서 만나. 또 평행. 이렇게. 자,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이 면을 뚫고 지나간다. 만나는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직선과 면이 평행하다면은. 됐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직선과 면이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이렇게? 자, 세 가지 있어요. 세 번째 뭘까? 뭘 것 같아? 직선이 면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자, 일치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직선과 직선인 일치 똑같을 수는 있지만 직선과 면이 일치하진 않아. 같지 않으니까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직선이 면에 포함된다. 어떤 상황이야? 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직선이 그냥 요 면 위에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직선이 면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 공간에서 그러면 직선과 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다 쓰자. 면과 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이에요. 뭐 이제부터 곡선이나 곡면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이제 선이랑 면은 직선과 평면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면과 면의 위치 관계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면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해보죠. 어떻게 그려볼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림 이해되나요? 네.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의 면이 있는데, 면과 면이 이렇게 겹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면과 면이 겹치면 뭐가 생겨? 1단원에서 배웠죠? 교선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면과 면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지? 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면과 면이 겹쳐서 한 선에서 만난다. 교선이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 두 번째, 면과 면의 위치관계 뭐가 있을 수 있어? 면과 면이 평행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한 면이 이렇게 있어. 어떤 한 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두 면이 평행할 수도 있죠. 안 만날 수도 있죠. 공간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평행하다. 그러면 요것도 면과 면이 평행하다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면과 면이 일치. 면과 면은 같은 분류니까는 일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워본 건데, 점과 선, 면에 대한 위치관계, 서로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정리해서 중요한 거,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면과 공간에서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 차이점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서 공간에서의 직선 위치관계는 꼬인 위치라는 게 있다. 오늘 처음 배웠죠? 이런 거 알아두고. 꼬인 위치의 정의 뭐야? 만나지 않는데 평행하지 않은 거. 이렇게? 평행하면 당연히 안 만나잖아. 근데 요걸 평행이라고 얘기하고, 평행이 아닌데도 안 만나는 거 얘가 꼬인 위치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선과 면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된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요거까지 알아두죠. 자, 여기 있는 얘 평행 기호를 한번 볼게요.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고 평면의 기호를 P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직선 L과 평면 P가 평행하다.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 L과 P가 평행하다. 이렇게 기호로 써요. 이렇게? 요게 평행 기호예요. 수직 기호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요게 평행 기호야. 그럼 마찬가지. 면과 면의 평행에서도 얘 면의 이름을 P, 얘 면의 이름을 Q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둘이 평행하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 평면 P와 평면 Q가 평행하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려운 기호 아니죠? 딱 봐도 평행 느낌이 나죠? 그죠? 11 느낌으로 쓰지 말고 약간 사선으로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점선면에 대한 위치관계. 자, 그래서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본 거고, 이번에는 평행선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거기에서 조금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어떤 한 직선과 어떤 한 직선이 만나, 뭐가 생겨? 교점도 생기고, 또요. 이거, 뭐야? 교각.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은 네 개의 교각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네 개의 교각 중에 마주보고 있는 얘네 둘을 뭐라고 얘기해? 막국지각이라고 얘기하고, 그 막국지각은 크기가 같다. 그래서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고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또 각을 새로 배울 거야. 막국지각 말고. 여기에다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만나. 그러면은 교각이 4개가 더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이 총 몇 개가 생겨? 8개. A, B, C, 그냥 지정을 하죠. C, D, E, F, G, H. 자, 그러면 여기서 막국지각을 찾아라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막국지각은 A와 D, B와 C가 막국지각. 크기가 같겠죠. 기호로 쓰면은 각 A와 각 D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마찬가지 막국지각 얘네 둘이 같겠죠. 자, 여기서 배울 첫 번째 개념은 동위각. 동위각. 자, 한문이에요. 한번 아는 한문 동원해보죠. 무슨 동자? 같다. 위치는, 위는 위치. 됐어? 그러면 동위각은 뭘 말하는 거야? 같은 위치의 각을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잘 봐. 여기에 4개의 각이 생기고, 여기에 4개의 각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 위에 있는 4개의 각 중에 A는 위쪽, 왼쪽에 있는 각도죠. 그죠? 약간, 우리 4분면 배웠으니까, 2사분면, 막, 이런 느낌. 이렇게? 자, 근데 4분면이랑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는 C각은 아래 왼쪽, 그죠? B각은 위에 오른쪽, D각은 아래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각이,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겠지. 밑에서도. E는 어떻게 돼? 위에 왼쪽.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A의 동위각은 누굴까?
A의 동의각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A는 요쪽에 있는 게 A잖아.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요쪽에 있는 게 2네요. 그래서 A와 누구? 2가 동의각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동의각을 더 찾아보면은 있죠? 각 B의 동의각 누가 되겠어? 얘랑 동의각. 각 F. 보여? 이렇게? 왜? 위쪽 오른쪽에 있는 게 B.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쪽 오른쪽에 있는 게 F.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얘기한다. 그럼 맞아, 두 개 더 찾아보죠. 각 C의 동의각 누구? 아래 왼쪽이니까는 여기서 아래 왼쪽 누구? 각 G가 각 C의 동의각. 각 D의 동의각 누구예요? 각 D의 동의각은 각 H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동의각의 네 쌍을 찾을 수가 있겠죠. 동의각 개념 이해돼요? 아, 동의각은 같은 위치의 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와 여기의 각들 중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찾은 게 동의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각 A와 각 E는 동의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하나 더. 요번에는 엇각. 어자, 무슨 어자 같아? 엇갈리다. 할 때 그 어자. 됐어? 그러면 엇각은 엇갈려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쉽게 표현해서 내가 각에다가 Z자 느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이랑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엇각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자, 다시. 여기 있는 이쪽 그림에서 엇각을 찾으려면은 Z자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요렇게 보여요? 됐어? 요렇게 그렸을 때 누가 엇각? C의 엇각은 누구?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 C의 엇각은 누구? 각 F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엇각 하나 더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될까? 자, 반대쪽 Z 요렇게 뭐 Z가 거꾸로 됐잖아요.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엇각 위치는 이렇게 찾아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엇각, 누구랑 누가 엇각이야? 이렇게 그렸을 때 B가 아니죠? D랑 E가 엇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D와 각 E가 엇각. 자, 이런 그림에서 동의각은 4쌍이지만 엇각은 2쌍만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렸을 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반대쪽에 엇갈려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동의각 엇각 개념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뭐 하나 문제 풀면서 일단 연습하자.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 평행선의 성질. 지금까지 배운 1-2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거예요. 평행선의 성질.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평행선이라는 거는 평행한 두 선. 요렇게 그으면 평행선. 하지만 요건 초딩 방법. 딱 봐도 안 맞나 보여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기호를 어떻게 낸다고 했어, 평행기호? 얘와 얘가 평행하다. 이렇게 쓴다고요. 혹은 두 개 써도 돼. 얘와 얘가 평행하다. 이렇게 하면 평행기호예요. 됐나요? 조금 더 고급지게. 얘를 직선 L이라고 하고 얘를 직선 M이라고 한다면은 둘이 평행하다. 어떻게 표현해? L과 M이 평행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평행선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두 개의 평행선을 지나도록 내가 직선을 하나 찍 그었어. 그러면은 두 개의 평행선을 지나도록 직선을 쭉 그으니까는 교각이 생기죠. 교각이 몇 개 생겨? 8개가 생겨요. 보여요? 응? 평행선에다가 직선을 찍 그으니까는 교각이 요쪽 4개, 요쪽 4개 이렇게가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 요 평행선 상태에서 내가 막국지각, 동의각, 엇각 다 볼 수 있나요? 다 찾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물어보죠. 여기도 그냥 기호를 잡을게요. A, B, C, D, E, F, G, H라고 할게. 됐어? 자, 그러면 왼쪽 보지 말고 대답. A의 동의각 어디야? A의 동의각 각 D 보여? 자, H의 동의각 어디야? 쏘리. A의 막국지각이 여기, 그죠? A의 동의각은 어디야? 각 E, 그죠? 자, 그러면은 각 H의 동의각 어디예요?
각 D 보여? 각 C의 동의각 어디예요? 각 G 찾을 수 있죠. 다시 각 B의 막곡지각 어디야? 각 C. 각 E의 막곡지각 어디야? 각 H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각 E의 억각 어디야? 각 D. 각 F의 억각 어디예요? 각 C. 각 H의 억각 어디예요? 좋았습니다. H는 억각이 없어요. 됐어? 억각은 얘와 얘, 얘와 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막곡지각이랑 동의각 억각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개념이 추가되냐? 평행선에서는 결론.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평행선에서는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평행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의 동의각의 크기와 억각의 크기가 같지 않아. 그냥 위치가 동의각 억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평행선 안에서는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만 문제 내볼게요. 각 D랑 같은 각 누가 있게? 라고 물어보면 뭐가 돼요? 각 E가 같죠? 왜 같아요? 억각이므로. 또요. 뭐가 같아? 각 H 왜 같아요? D의 동의각이므로 혹은 E의 막곡지각이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선 안에서는 같은 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동의각, 억각, 막곡지각이 다 크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평행선 안에서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게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다시 평행선의 성질 정리. 평행한 두 선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동의각의 크기와 억각의 크기는 같다. 이게 평행선의 성질. 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 같은 그림을 그릴 거지만 내용은 완전 정반대야. 달라. 그래서 요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두 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이 평행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 평행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선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지? 뭐가 같은 거야? 동의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얘는 두 직선은 평행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반대예요. 자, 앞에서 본 그림은 뭐냐면은 평행선이라면 이 전제야. 그치? 평행선이라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예요. 반대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거나 억각의 크기가 같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 직선은 평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정리할까? 동의각이나 혹은 억각의 크기가 같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게 평행선의 성질. 두 가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뭐였어?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 두 번째는 동의각과 반대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평행선 안에서는 동의가 억각의 크기가 같다. 문제 풀면서 보죠. 35페이지 1번 시작. 자, 1번 답 얼마? 4번 맞았습니까? 빨리 집중해요. 빨리 집중해서 빨리빨리 해봐야 돼. 4번. 자, 옳지 않은 거 찾기. 1번. 점 C는 직선 M이 있다. M 위에 있다. 점 C가 여기 있고 이 직선의 이름이 M이죠. 그죠? 뭐라고 얘기한다고? 점 C는 직선 M 위에 있다. 맞는 얘기. 할 수 있겠어? 2번. 점 E는 직선 M 위에 있지 않다. 점 E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직선 M 위에 있지 않죠. 됐어? 구별할 수 있죠? 3번. 직선 L은 점 B를 지난다. 여기가 B네요. 그리고 얘가 직선 L이네요. 직선 L은 점 B를 지나죠. 그죠? 4번. 두 점 A, B는 직선 L 위에 있다. 두 점 A, B. A는 여기고 B는 여기잖아. 근데 L은 이거잖아. B는 L 위에 있지만 A는 L 위에 있지 않네요.
4번 찾을 수 있겠어요? 정리됐으면 2번 시작. 자, 2번 답 얼마? 2번, 4번 잘했습니다. 자, 요 그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일단 무슨 사각형이야? 사다리꼴이라는 거 알 수 있어. 한 변이 평행하다 알 수 있어. 뭐가 평행해요? 얘와 얘가 평행하다 알 수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는 우리는 이걸 평행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고급지게 이렇게 가능. 얘를 이렇게 그 연장했을 때 여기도 어차피 직각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억각의 크기가 직각으로 같으므로 얘는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니까는 AD와 BC가 평행. 뭔 뜻이야? 여기 있는 얘와 얘가 평행하다라는 2번이 되겠고 4번 AD와 CD가 수직이다. AD와 CD가 수직이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3번 시작. 자, 3번 문제 잘 봐요. 집중. 여기에서부터 뭐 지금은 아직 어렵지가 않지만 뒤로 가면은 점점점 어려워져. 어려워진다는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요. 자꾸 빠뜨리고 중복되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위치관계 단원할 때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그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려. 틀리는 이유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어떤 식으로 연습할 거냐면은 모든 모서리를 다 점검해보고 모든 면을 정확하게 다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1번 모서리 BD와 만나는 모서리. 그러면 얘와 만나는 모서리 찾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AD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CD 맞죠? 그 다음에 AB 맞죠? 그 다음에 BC 맞죠? 자, 이거 4면체인데 모서리 개수 몇 개예요? 6개. 아, 6개예요. 보여요? 그러면 6개 중에 BD 본인 제외하고 5개를 내가 점검해 본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모서리 개수가 총 6개이므로 자기 본인 하나를 제외하면은 나는 5개를 점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안 빠뜨려요. 뭐 빠뜨렸어? AC. 얘는 어때요? 안 만나죠? 그죠? 그러면 AC와 BD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굿.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안 만나고 평행하지 않으니까는. 됐습니까? 그래서 4개 할 수 있어야 되고 2번 그러면은 모서리 AD와 마침 꼬인 위치 물어봤네요. AD와 꼬인 위치니까는 얘와 꼬인 위치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는 거 누구 있어? 4개는 만나죠. 근데 얘가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 3번 모서리 CD와 만나지 않는 거. 어차피 이 그림에서는 6개 중에 하나 자기 제외하고 5개 중에 4개는 만나네요. 1개가 안 만나고 걔가 꼬인 위치다. 이런 그림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CD와 만나지 않는 애, 얘와 만나지 않는 애 누구야? A, B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답을 A, B다 라고 낼 수 있으면 되겠고 얘네 둘은 무슨 위치야? 꼬인 위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가서 37페이지 1번 시작. 자, 같이 볼게요. 1번. 자, 다들 맞았겠지만 빨리 점검하는 연습 이거 보자고 했죠? 자, 1번. 면 A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면 ABC는 얘가 면 ABC죠? 그죠? 그러면은, 자, 모서리가 총 몇 개예요? 삼각 기둥이죠? 모서리가 몇 개야? 9개의 모서리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어? 자, 그럼 위치 관계 얘기해봐요. 얘, 9개의 모서리 중에 얘 AB는 ABC와 포함된다. 그죠? BC는 포함. AC는 포함. 됐어? 여기 있는 AD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 다음에 CF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여기 있는 B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3개 마지막. D는 평행하다. DF는 평행하다. EF는 평행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니까는 바로 딱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져요. 자, 2번. 면 ACFD. 면 ACFD. 얘에 포함되는 모서리 찾으시오. 뭐 찾으면 돼? 그냥 여기 있는 얘 면에 있는 애들이 다 포함되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선분 AC, 선분 CF, 선분 DF, 선분 AD 이렇게 4개 구할 수 있으면 된다.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면 DEF와 만나지 않는 아이. 그럼 면 DEF는 얘잖아.
만나지 않는 아이. 여기 있는 세 개는 어때요? 포함된다예요. 맞아? 이렇게 이 문제죠. D, E, F와 만나지 않는 거. D, E, F랑 여기 있는 세 개는 포함된다. 그럼 만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는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수직이다. 얘네들은 만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안 만난다, 평행한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뭐가 돼? A, B, B, C, A, C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잘했죠? 그죠? 좋습니다. 2번 시작. 자, 답 얼마? 디귿. 맞았나요? 오케이. 빨리 같이 봅시다. 빨리 집중하세요. 이런 위치관계 문제 쌤이 얘기했죠.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 실수한다고.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정확하게 푸는 연습해야 돼요. 봅시다. 기억. 모서리 BC와 AEHD. 모서리 BC와 AEHD. 이해인가요? 그죠? 이 둘의 관계 어때요? 모서리 BC와 면 AEHD 어때요? 평행. 그래서 기억은 맞다. 됐습니까? 네. 니은은 모서리 CD는 CDHG. 딱 봐도 그냥 그림 안 봐도 포함이죠. 면이. 그죠? 그 모서리 CD는 CDGH 얘에 포함되다. 맞다. 이렇게. 디귿. 모서리 AB와 수직인 면. 그러면은 디귿. 모서리 AB와 수직인 면 누가 있을까? 얘랑 수직이려면은 여기 직각인 얘가 있겠죠? 찾을 수 있나요? 또요. 여기에 직각인 얘가 있겠죠. 됐어? 이렇게? 이 직선의 수직인 면은 얘랑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2개가 맞죠. 그래서 디귿이 4개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니을까지 보고 넘어가죠. 점 A와 자, 거리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오케이. 자,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는 방법 어떻게 해요? 선분을 그어요.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면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 수선 내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점과 면 사이의 거리. 됐어? 그래서 미음에서 물어본 거는 점 A와 그리고 EFGH 얘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면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면 돼? 수직을 내렸을 때 얘가 점과 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답 맞았다고 설명 안 듣지 말고 맞았어도 정확하게 듣고 넘어가자고. 답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어? 넘어가서 39페이지 1번 시작. 자, 나왔습니까? 1번. 면 ABFE와 만나는 면의 개수. ABFE와 만나는 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4개. 왜? 여기 있는 얘랑 만나는 면은 얘 이렇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4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2번. ABCD와 평행한 면의 개수. ABCD는 평행한 거 누구 찾으면 돼? 얘가 평행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평행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딱 봐도 위아래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죠? 평행한 이유가 뭐예요? 사각 기둥이니까는. 기둥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 기둥은 평행한 2개의 밑면을 갖고 있다. 알고 있나요? 기둥의 정의예요. 얘랑 얘가 평행한 2개의 밑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둥의 정의야. 알고 있죠? 그렇게 배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평행한 면은 하나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2번 시작. 자, 답 나왔습니까? 답 몇 번? 2번, 3번. 굿.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빠르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모서리 BF에 포함되는 면. 모서리 BF에 포함되는 면? 누구지? 모서리 VF에 포함되는 면, 앞면, 예,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옆면, 이렇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모서리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모서리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누구야? 앞면, 그죠? 그 다음에 뒷면,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면 BFGC, 면 AHD가 나와야 되죠. 아, 이거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점 A, B, C, D가 있어, 면이. 면 어떻게 읽어요? 면.
돌리는 거 알고 있어? A, B, C, D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배우죠? 초등과정에서. A, B, C, 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 C, B, D라고 읽거나, 그죠? A, B, D, C라고 읽거나 아니면은 C, D, B, A라고 읽거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읽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잘못 얘기했죠. 얘랑 얘가 가능하다. 그죠? 3번. 모서리 EH와 평행한 거, 모서리 EH, 얘랑 평행한 거 누구 있어? 첫 번째. 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랑 모서리 평행한 거 또 뭐 있어요? 앞면이 있죠? 그죠? 얘랑 평행한 면. 됐어? 밑면은 어때? 밑면은? 포함되다. 빨리 대답해야 돼요. 뒷면은 어때요? 포함되다. 왼쪽 면은? 수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넘어가죠. 40페이지 1번. 왼쪽이야, 왼쪽. 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바로바로 그냥 눈에 보였어야 돼요. 1번. A의 동의각. 자, 각 표시 써야 돼. A의 동의각이 누구야? 요렇게니까는 어디? 요렇게가 되겠죠. 저쪽. 그래서 각 2다 할 수 있으면 되겠고. 2번. 각 G의 동의각. 각 G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G.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는 G의 동의각 오른쪽 아래. 찾을 수 있나요? 얘가 각 C가 된다. 3번. 각 C의 역각이니까는 여기는 C의 역각 어떻게 찾으면 돼? 바로 이 엇갈림 위치가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이면은 Z자 이렇게 해서 그어서 C와 누구? C와 2가 엇각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죠? 됐어요? 이렇게. 4번. 각 F의 역각이니까는 각 F 얘잖아. 얘 역각. 얘 보여야 돼. 안 보인다면은 빨리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각을 끼고 돌아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렇게 넘어오거나 뭐 이렇게 넘어와야 돼. 그때 여기가 엇각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각 F의 역각은 얼마? 각 D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가서 2번 시작. 찾았습니까? 자, 요 말 봐봐요.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쌤이 하나 또 강조할게요. 그림에다가 절대 막 이렇게 덧칠하고 색칠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재현이가 그렇게 했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내 선 때문에 그림이 안 보여.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거니까는 얘는 눈으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동의가 억각 찾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보냐면은 한쪽을 가려봐요. 예를 들어서 1번은 각 D의 동의각 찾기죠? 각 D의 동의각 찾기. 그러면 각 D는 여기 있잖아. 그치? 얘의 동의각을 찾기 위해서 이쪽을 이렇게 가려봐. 왼쪽만 봐. 그럼 보여요? 이렇게? 왼쪽만 보면 동의각 보여? 어디야? 2가 되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동의각을 찾기 위해서 밑에를 가려봐. 그럼 각 D의 동의각 보여? 각 D의 동의각 어디야? L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려보면서 연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서는 각 2가 D의 동의각이고 위에서는 각 L이 동의각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L 웬만하면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L 이렇게 일자로 쓰지 마세요. 1이랑 헷갈려요. 그래서 L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거예요. 됐습니까? 앞으로 쓰는 L은 이렇게 빨리 연습해. 바꿔야 돼. 바꾸라면은 바꿔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헷갈려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됐습니까? 이렇게. 자, 2번. 각 C의 억각이에요. 그러면은 각 C의 억각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죠. 얘의 억각을 찾는 거야. 그치? 얘의 억각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아래를 한번 가려봐. 위에서만 보는 거야. 억각이 어디 있어? Z자 그려. 요렇게 내려갔으니까 얼로 뻗어야 돼? 요로 뻗어야겠죠. 이해돼? 누구야? I. 찾을 수 있습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아이고 씨.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을 요로 가려봐.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억각을 찾아봐. 어떻게 하면 돼? C 억각이니까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억각이야? 각 F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문제에서 동의가 억각 찾기 생각보다 헷갈리는데 한쪽을 가려가면서 보면 조금 더 편하다. 3번 시작. 자, 3번 이상한 문제죠. 그냥 다 바로 보여야 되죠. y의 동의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y의 동의각 누구예요? 얘가 y의 동의각이죠. 그래서 답이 얼마? 80이다. 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y 각도와 80도와 y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동의각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니, y랑 80이랑 같아요, 달라요? 에? 몰라요. 그죠? 몰라요. 이렇게. 자, 이거 구별해야 돼.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있었어. 그치? 어떤 경우? 얘와 얘가 평행하다면은. 그때 여기가 y라면은, 여기가 80이라면은, y는 80도예요. 됐어? 그래서 평행선 안에서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평행이라고 주지 않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y가 80도인지는 몰라. 그래서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y의 동의각이 얘니까 얘가 80도다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제 다음 문제가 평행선이어서 그렇죠. 43페이지 1번 시작. 자, 집중해. 풀었습니까? 빨리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뭐 봐야 돼?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그냥 눈으로 봐서 딱 봐도 평행하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L과 M은 평행이다 라는 기호가 있거나 혹은 L과 M은 평행이다 라는 기호가 있거나 혹은 문제처럼 L과 M은 평행이야 라고 써있거나 일 때만 평행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초딩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 이거 몇 도예요? 몰라요. 예? 눈으로 각도를 재면 안 돼요. 그냥 자, 이거 몇 도예요? 몰라요. 그죠? 각도를 재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 몇 도야? 이게 보였을 때만 90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눈으로 함부로 평행이나 직각을 판단하면 안 돼. 기호를 내가 이제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A의 각도 얼마입니까? A의 각도는 45. 이유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됐어? 평행선 안에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자, 각 B는 몇 도입니까? 135도. 이유는 평각에서 A를 뺐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은 각 C는 몇 도입니까? 45도. 이유는 막곡지각이므로 혹은 A의 억각이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2번 시작. 자, 답 나왔습니까? 자, 보죠. 첫 번째. 각 X는 얼마야? X는 60도. 이유는 그렇죠. 자, L과 M은 평행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X와 60도는 어때? 억각이므로. 이게 제일 빠르죠. 그죠? 그래서 바로 60. 각 Y는 어떻게 구하면 돼? 각 Y는 동의각 쓸까? 105를. 여기가 105니까 여기가 105겠죠.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105에서 60을 빼면 된다. 그래서 Y는 얼마? 45도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다음 3번 시작. 자, 3번에 1번 답 뭐예요? 2번 답 뭐예요? X. 자, 이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답 맞추기는 편했죠? 그죠? 근데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1번. 여기 있는 얘가 L과 M이 평행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얘가 맞다라는 얘기는 이유가 뭘까? L과 M이 평행한 이유는? 그렇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L과 M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얘는요? 그렇죠. 여기가 120, 여기가 120이 똑같이 나온다면은 얘는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가 65기 때문에 180D 넘죠. 그죠?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가 다르므로 평행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1번 했나요? 1번. 직선 L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쓰면 돼? 점 B라고 쓰고 점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직선 M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선 M 위에 있는 점 누구 쓰면 돼? 점 C와 점 D 이렇게 쓰면 되겠고 3번 두 직선 LM에 동시에 있는 점 그러니까 뭐가 돼? L에도 M에도 있는 요 점을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답이 뭐야? 점 C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2번 시작.
자, 2번 풀었나요? 요거 잘 봐야 되죠? 그죠? 2번에 1번. 직선 CD와 평행한 직선? 직선 CD니까는 CD를 지나는 얘가 직선 CD야. 그치?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평행한 거. 얘가 되겠죠? 근데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얘와 평행한 직선 물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직선 AF라고 써야 되겠죠, 답이. 선분이라고 쓰면 당연히 틀려요. 평행한 직선을 물어봤으니까. 됐나요? 2번. 직선 DW와 만나는 직선을 물어봤어. 2번. 직선 D와 만나는 직선이니까는 얘랑 만나는 직선 누구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만나는 직선 누구야? 아니야? 만나지 않는 직선. 직선 D와 만나지 않는 직선. 그러니까 누구가 되겠어? 얘가 되겠고. 그죠? 평행한 직선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직선을 물어봤으니까는 직선 AB 요렇게가 나오면 되겠지. 됐어? 3번. 직선 EF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직선 EF는 누구야? 얘잖아.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몇 개일까? 4개. 찾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얘랑 얘는 다이렉트로 만나죠, 여기에서.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얘와 얘가 어때?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죠. 연장했을 때 여기서 만나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랑 얘까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선분 개념이 아니라 직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쭉 연장을 했을 때 만나는 지까지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정리됐으면 3번 시작. 됐습니까? 3번. AD와 평행한 모서리 찾기. 자, AD와 평행한 모서리 찾기. 누가 그래?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야겠죠. 누구? BC. 그죠? 또 FG 또 EH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답이 아니구나. 평행한 모서리 A는 3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고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와 꼬인 거 AB는 어때? 위치관계 얘기해봐요. AB는 한 점에서 만남, 얘는 평행, CD는 한 점에서 만남. 그리고 BF는 얘가 꼬인 위치, CG가 꼬인 위치, DH는 한 점에서 만나, A는 한 점에서 만나. 밑에선 EF는 꼬인 위치, 얘는 평행, 얘가 꼬인 위치. 이렇게 해서 전체 모서리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B가 얼마? 4이므로 A 플러스 B가 7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겠죠. 정리됐으면 4번 시작. 자, 4번 볼게요. A, B, E, D에 포함된 모서리. A, B, E, D에 포함된 모서리. 누가 되겠어? 얘가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X라고 한다. X는 얼마? 4. 이렇게가 되겠고. 두 번째로 물어본 거는 면 DEF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면 DEF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누구예요? 세로로 세워진 높이.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3을 말하는 게 되겠고. 면 BFC와 평행한 모서리. 면 BEFC인가요? 얘와 평행한 모서리 누구야? AD. 요거 하나밖에 없나요? 이해돼? 이렇게 얘와 평행한 모서리는 AD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Z는 1이 되니까 뭐 구하라 그랬어? 요런 거 헷갈리면 안 되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풀 3마 1을 구하다. 그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6이다 할 수 있으면 되겠죠. 5번 시작. 자, 5번 답 얼마입니까? 3cm. 자, 점 B와 면 EFGH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점 B는 여기 있고 EFGH 어디냐? EFGH 밑면 여긴가요? 이렇게 밑면 사이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점과 면 사이의 거리 구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직으로 그었을 때 거리. 그래서 여기가 수직으로 내렸을 때 거리가 되겠고 이 거리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6번 시작. 자, 6번 답 얼마? 6. 잘했습니다. 면 ABCD와 수직인 면 ABCDEF ABCDEF 얘와 수직인 면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옆면들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총 몇 개? X는 6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Y GHI 얘랑 평행한 면 여기 있는 얘와 평행한 면의 개수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밑면 요거 하나가 되겠죠. Y는 1. 그래서 X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곱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넘어가서 7번 시작.
자, 7번 답 얼마? 니은이 답이 돼요. 빨리 집중하세요. 집중.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았어도 빨리 정확하게 봅시다. 이 문제 어렵게 나오면은 되게 많이들 틀려서 그래. 자, 기억. P와 Q가 평행이면은 그냥 하나 잡아보죠. P를 이렇게 잡아보고 Q를 이렇게 잡아보죠. 됐나요? 이렇게 P와 Q가 평행이고 P와 R이 수직이면,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P와 R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P가 이렇게 있으면 R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해도 다 수직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R이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야? P와 수직이다, 뭐 이렇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R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Q와 R의 관계가 어떻게 돼? P와 R이 수직이므로 Q와 R도 수직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Q와 R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직이다가 맞죠? 됐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니은 P와 Q가 평행이고 P와 Q가 평행이야. 얘가 P, 얘가 Q.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Q랑 R도 평행이야. Q와 R 평행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죠? 다른 상황이 없죠. 면이니까는. 그때 P와 R은 어떻게 된다? R은 평행이다. 그래서 얘가 항상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 P와 Q가 수직이면은 P와 얘가 P가 있고 Q가 수직이니까는 이렇게 그려볼까? 뭐 대충 됐나요? 한 선에서 만나게 Q. 됐어? P와 Q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Q랑 R도 수직이야. 그러면 Q랑 R이 수직이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는 얘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R, 얘가 수직이 되도록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R과 P는 어떻게 돼? P와 R은 평행이 된다. 얘는 좀 쉬운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이다 할 수 있으면 돼요. 7번 시작. 자, 8번 답 얼마? 3번. 요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육면체 평행한 면 찾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초등과정 문제죠? 여기는 얘랑 평행한 거 누구? 한 칸 건너서 얘. 그치?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거 누구? 한 칸 건너서 얘. 할 수 있나요? 옆면이니까. 그치? 옆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얘가 밑면 평행하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 할 수 있겠어? 다른 전개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렇게 전개도가 생겼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평행이 돼? 얘랑 얘가 평행. 그리고 얘가 밑면이 된다. 알고 있죠? 그죠? 넘어가죠. 9번 시작. 됐어. 9번 같이 볼게요. 기호를 따로 적진 않았어요. 자, 첫 번째. BIJ의 동의각. BIJ가 어디야? 여기의 동의각 찾는 거죠. 그죠? 여기의 동의각이니까 어디 같은 위치. 여기에서 만들어지죠. 어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들어지죠. 어디? 여기. 동의각이니까 오른쪽 아래. 그래서 1번의 답이 얼마? 니은. 맞았습니까? 2번. BIJ의 억각. 그러면 여기는 얘의 억각을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의 억각이 어디서 만들어져? 요렇게 해서 여기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또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억각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2번의 억각은 누구? 리을이랑 비읍 할 수 있으면 되겠고, BIJ의 막꼭지각은 누구야? 여기 있는 얘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얼마다? 기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정리됐으면은 9번 시작. 10번 시작. 자, 10번 답 얼마? 20 나왔어야 돼. 빨리 집중해. 빨리 풀어보고 같이 보고 해야죠. 집중. 자, 첫 번째. 각 C의 동의각을 X라고 한대. 각 C는 얘잖아. 동의각 누구야? 얘죠. 그죠? 그럼 F를 구해야 되네. 어떻게 하면 돼? 180에서 얘 빼면 돼요. 그러면 180에서 얘 빼면 얼마야? 6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X라고 했으니까는 각 X가 얼마? 65도. 됐습니까? 두 번째로 물어본 거는 뭐야? 각 D의 억각. 각 D가 누군데? 얘잖아. 그치? 얘의 억각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억각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억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면 돼? 180에서 얘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 135 빼면 얼마? 45도. 그래서 각 Y, 각이 아니죠. Y가 45도가 되겠죠. 문제에서 X-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빨리 안 틀릴 수 있게 집중 잘 찾아야 돼. 그냥 11번 시작.
자, 11번 같이 봅시다. 뭐부터 먼저 구할 수 있나요? XY. 자, 쌤이 맞았어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이니까는 계속 들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X 구하기가 더 편해 보이네요. 그죠? X 어떻게 구하면 돼? X가 여기이므로, 자, 일단 그 전에 문제에서 분명히 L과 M은 평행이다 라는 말을 줬죠? 그러니까는 평행선 안에서 동의가 억각이 같다? 이걸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가 X니까는 어디가 X야? 요만큼이 똑같이 X가 되겠죠? 동의각이므로. 됐어? 그러니까는 각 X는 얼마? 180에서 50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그죠? 그럼 Y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Y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110이므로 동의각 여기가 110이겠죠? 보여? 이렇게? 그럼 여기가 110이고 막꼭지가 얘가 50도니까는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60. 그리고 얘의 막꼭지각 Y가 얼마? 6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됐으면 12번 시작. 자, 12번 답 얼마? 2번, 5번 할 수 있어야 되죠. 쉬운 문제죠. 그죠? 그냥 넘어가는데, 자, 중요한 거. 쌤이 얘기했죠? 문제는 쉽지만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동의각 크기, 억각 크기 같은 거 찾으면 되죠. 그죠? 하지만 개념이 중요해. 개념 뭐야? 동의각의 크기나 억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선은 평행하다. 라는 개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 13번 시작. 자, 13번 답 얼마? 55가 나와야 되고 빨리 집중. 문제에서 L과 M은 평행이다 라고 주었으므로 그죠?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같다. 그죠? 평행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70을 요로 옮겨도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아니면은 55를 요로 내려도 돼. 억각이 크기는 같으니까. 그럼 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180에서 70도 빼고 55도 빼면 되겠네요. 그럼 110에서 55 빼는 거니까 얼마? 55도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14번 문제 너무 중요해요.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한번 풀어보고 같이 보죠. 14번 시작. 자, 1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집중 들어봐요. 답은 일단 얼마? 45도. 자, 그리고 빨리 답 맞았어도 똑바로 보세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이 단원의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꼭 알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엄청 쓸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푼 사람들 빨리 방법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얘보다 심화되면은 얘 계속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L과 M은 평행이다라고 줬어. 여기는 얘와 얘는 일단 평행인 상태야. 거기 안에다가 평행선 안에 이상한 이런 선이 그어져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 있는 꺾인 점들 있죠. 직선이 내려가다가 꺾인 점들. 이 점들에다가 위아래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요. 자, 그러면은 얘 LM의 평행한 보조선을 내가 이렇게 긋고 그럼 얘도 평행하겠지. 여기는 얘에서 LM의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요. 됐어요? 그러면 나는 평행선들이 나왔으니까는 동의가 억각이 같다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40이죠? 그죠? 여기는 요만큼의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40. 여기가 40. 이유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평행선이니까. 그러니까는 연속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나와? 25가 나오겠죠. 65에서 40을 뺐으니까는. 그러면 연속적으로 여기의 각도가 얼마가 나와? 25.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얘와 얘가 억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평행선에서. 됐어? 그러면 70에서 25를 뺀 여기가 각이 얼마예요? 45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는 얘의 크기와 여기는 얘의 크기가 억각으로 같다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막 이상하게 막 이런 보조선을 내렸다던가 이렇게 그었다던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쓰지 마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L과 M의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내가 문제를 푼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해보죠. 14-1번 시작. 자, 집중 같이 봅시다. 일단 답은 얼마? 35도. 빨리 집중해요. 같이 봐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가 평행하다고 문제가 줬으므로. 그치? 나는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 꺾인 점에다가 위아래에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다. 왜? 이러면 동의가 억각의 크기가 같다를 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가 x 플러스 10도니까는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얘가 x 플러스 1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마찬가지 여기는 얘가 2x-45니까 여기가 얼마야? 2x-4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식 쓰면 돼? x 플러스 10이라는 애와 그치? 누구를? 2x-45라는 애를 어떻게 해요? 더하면 원래는 이렇게가 돼야겠죠. 근데 어차피 더하기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된다? 70도가 된다. 이런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요식 쓴 사람 요식 쓸 수 있어야 돼. 됐어? 요식 쓸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찌끌찌끌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얘 방정식 풀면은 x 1창 얼마? 3x가 나오고 10이랑 마이너스 45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5 여기로 넘기면 얼마? 플러스 35니까는 합치면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양변 어떻게 해요? 3으로 나눠. 그러니까 x는 얼마? 3, 3은 9, 3, 5, 15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습니까?